가성 하나 하면 무부터 진성이에요. 뭐야? 무도 이건데 그러면? 아무도 힘을 줘. 혼내면서 아니라니까. 이게 왜 안 돼 이게 왜? 이게 왜 안 되냐고. 잘 따라해봐. 뭐야? 무도 이거잖아. 아모레 파티 나올 것 같아. 아모레 파티.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언덕에 뭐야? 이름 모를 잡초야. 아무도 우리에게 고민 상담을 하지 않았지만 굳이 찾아서 해드립니다. 턱이 게름한 다섯 남녀의 안길반 참견 팟캐스트. 퇴근 전에 가볍게 즐기는 오지랖 인스턴트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아 왜 이렇게 텐션이 높아? 아니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요? 무도 이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 레고 소리 되겠어요. 레고 소리. 아 싫어요. 영광인 줄 알아야지. 영광인 줄 내 알아야지. 턱도 내보내줄 거 아니야. 같이 손잡고 보톡스 맞으러 가야 돼. 싫어. 자, 오늘 사연이 뭐죠? 오늘 나를 애인이라고 하시는 시아버지입니다. 아이고. 이거 준비했어. 이뭘 맨날 나 준비했대 뭐 하면은 순발력이야. 100% 순발력이야. 아 순발력이 왜 이렇게 느려? 뭐가 느려. 이게 딱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안 짰다는 거냐 그랬다는 거지. 알았어요. 이제 곧 며느리가 생길 레고성입니다. 이제 곧 며느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며느리가 며느리 생기나? 보시나요? 그러니까 네. 자식이 생겨. 이제 곧 아버지에게 며느리를 소개시켜줄 레고성입니다. 야. 이걸 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며느리가 생기나 얼마나 자기 나이를. 만인 애인 풀도입니다. 나 생각 안 해놨는데. 저는 천인의 애인 류시아 씨입니다. 천인? 만인 천인. 그럼 백인 하면 되겠다. 여러분의 비주얼 담당 수리입니다. 야. 저 빅스의 애인 되고 싶어. 아. 수입니다. 야. 이거 남자친구 들으면 좀. 남자친구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근데 싫어요. 빅스. 아니 어차피 일방적으로는 애인 아니에요? 네. 양방향 애인이 아니라서 그렇지? 핸드폰 애인, 핸드폰 안에서 나오지 않는 애인.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빅스? 본 적 있죠. 그럼 됐지 뭐. 핸드폰에서 가끔 나왔네요. 그런 것도 맞아요. 보러다니고 콘서트 같은 거 핸드폰에 많이 가끔 해요. 나. 콘서트에서 데이트하는 거죠 저는 데이트. 콘서트는 가요. 그러니까 제 철칙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 콘서트는 가요. 제가 공연을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서 늘 좌석에서 이러고 봐요. 제일 끝에 앉아가지고 보는 거 아니야? 제일 끝은 아니고 제일 끝은 아니고 뭐는 안 가요? 공연은 가고 콘서트는 가고? 뭐 팬사인회 팬사인회 이런 거 아. 하고, 네. 팬미팅 이런 거? 완전 막 짜질구레한 것까지 그러니까 찾아가진 뭐돈 많이 않는다고. 써야 되고 막 이런 거는 아니 풀도는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저요? 뭐 저는- 속옷을 보냈다던가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뭐 팬사인회 가고 팬미팅 팬사인회 가보셨어요? 네, 예전에 슈가가 스프리스 모델이었거든요. 수원에서 한번 팬사인회 갖고 그리고 가서 이제 그때 그 버디버디로 아는 형이 있었는데 어떻게 슈가 카페에서 친해진 진짜 형이 옛날 있었는데 얘기다. 슈가 카페. 슈가 카페에서 친해진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부산에 사는 형이었는데 수진이 사인 받아달라 그래갖고 수진이 사인 받아서 그러니까 내 사인 안 받고 그 형 사인을 받아서 이름. 줬어요. 원래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골라서 가라 그랬어요. 추첨, 그러니까 골라서 서 있으면은 한 명씩 들어가서 사인 받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가서 받으라 그랬어요. 그때는. 저 그러고 보니까 저 팬미팅도 가봤어요. 근데 이제 요새 아이돌은 팬미팅이 콘서트예요. 8,000명이 들어가는. 몇 명이 들어가는 아니 그거 다 티켓 해줘요? 파는데 팬미팅에서 아니요 티켓 그런 거 파는 아니고 티켓을 그러니까 팬 콘서트처럼 미팅? 하는데 콘서트 그러니까 노래 반 토크 반이에요. 그러니까 토크나 쇼 반이에요. 아니 이번 그러니까 다음 달 22일 날 네.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 그만하세요. 그거는 예. 너무 TMI예요. 우리를 너무 알리고 있어요. 우리를. 풀도님 팬미팅 하신다고. 아니 풀더니 저. 저희 5명 두고 팬미팅 하신다고 혼자서. 포카 5장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알아서 한번 수집해봐요. 뭐야? 하나 남잖아요. 우정으로 다 모으면 뭐 주나요? 우리 아니 본인 아니 원래 다 빼고는 네 팬들이 명인데. 모으려고 하던데 뭘 줘야 돼요? 팬들은 알아서 그거 갖고 싶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희한테 벌칙이에요 그거. 맞아. 왜? 아니 본인 빼고 우리 4명인데 5개 준비한대. 아니, 그 그러니까 하나 한 더 명이- 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냐고. 부장 가더라고. 사진이 다 달라.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고 이렇게 찍은 그러니까 사진도 착장도 있고. 다르고 그 배경도 5개를 다르고. 한 명에 다 준다고? 그러니까 아니 모으라고 해. 너네 보고 모으라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고. 우리 버리라고. 아 싫다고. 이런 아이돌이 다 있어. 이걸 이해시켜줘야 돼? 아니 저희가 알아서 척척 해줘야지. 어저께인가 아이돌 특집 올라갔죠. 네. 그게 원래 지난주에 녹음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이렇게 음주 진짜- 특집이랑 같이 진짜 했어요. 웃기더라고 그거 듣는데 완전 처음부터 완전 아무 말이던데 다들. 자 오늘의 사연 누가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응이응님이
오, 6월 사연이 18일 날 올려주신 나를 애인이라고 하시는 시아버지라는 사연입니다. 아 제목부터가 태림미가 물씬 나죠. 결혼한 지 8개월 정도 됐어요. 시아버지께서 연애할 때 인사드린다고 처음 뵈었을 때부터 아이고 이쁘다 우리 아들이 어째 너같이 고운 아이를 감사하다 흡족하다 이러시면서 저 딱히 눈에 띄는 미인이라던가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말만 해도 말도 예쁘게 한다 심성이 곱다 이러시면서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서 솔직히 저를 성에 안차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저도 아버님께 잘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시어머니도 점잖고 조용하신 편이고요. 근데 결혼하고 시아버지가 점점 어디가 볼거리가 그렇게 좋다는데 가보자, 어디 뭐가 정말 맛있다더라 같이 가보자 이런 게 늘어나셨어요. 저도 초반에는 아버님이 저 예뻐해 주시니까 좋은 마음으로 주말마다 쉬는 날마다 시간 내서 같이 가드리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밖에서 아버님 아시는 누굴 만나면 우리 며느리야 이러시면 될걸 내 애인 이러니까 다들 응? 이런 표정 짓고 아버님 혼자 웃으시면서 가자 하고 자리 뜨시고 제가 며느리예요 하면서 수습하고 그런 일이 자꾸 있어서 심지어는 이젠 처음 가는 식당에서 밥 먹다가 모르는 식당 아주머니한테 대뜸 이 애가 내 애인이요 이쁘죠 하시니 몇 초 안 되지만 식당 아주머니 그 의아해하며 저를 훑는 눈빛이 제가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며느리예요 하고 바로 수습은 하는데 밖에서 걸으실 때도 시어머니 두고 저한테 팔짱을 끼라고 본인 팔을 내미시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보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도 괜히 싫고 신랑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짜증나고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 좀 과한 것 같다고 불쾌할 때도 있다고 했더니 신랑은 아버님이 저를 예뻐해 주시는 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고요. 다른 며느리들은 저를 부러워할 거라며 진짜 답답해요. 이젠 아버님이 제 이름만 불러도 긴장되고 우울해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걸 남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이거 남편이 잘 해야죠. 사실 모든 그런 그 고부간이나 이렇게 시아버지와의 맞아요. 갈등은 남편이 잘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팔짱을 끼고 다닌다고요 아빠가? 그러니까 팔짱 끼라고 자기 팔을 내민시대요. 자, 껴! 이런 아버님이. 식인 거지. 예. 근데 나와서 식당 나와서. 저도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불륜도 워낙 많이 근데 한다고 이게 하고.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해결 방안 딱 두 가지가 지금 생각났는데 첫 번째는 그 여자분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똑같이 해주는 거야 남편한테. 아, 당해봐라. 엄마 팔짱 껴. 팔짱 끼라 하고 똑같이 막 내 애인이야. 내 새로운 남자친구야. 막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켜보고 또 두 번째는 어딜 가나 아버님. 아니에요 아버님.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아버님. 네. 따뜻하게. 예 아버지. 예 아버님. 아버님이란 말을 달고 사는 거야. 아니, 어딜 예, 가나. 시아버님. 그렇지. 근데 시아버지가 너무 과할 수 있으니까 아버님. 아버님. 아니, 근데 아버님이라고만 해도 알아들으실 거예요. 보통 자기 아빠 보고 아버님이라고 그러니까. 하진 않으니까 그쵸. 친아빠 보고. 방금 레구성 씨가 말한 그 전자가 약간 제 스타일인데. 눈에는 왜 제 컨셉을 자꾸 뺏어가시죠? 그 집에 며느리들 올 일 있으면은 아니지 사위들 올 일 있으면 사위가 장모한테 그렇게 하면은 아니 근데 솔직히 딸한테도 잘 해줄 수 있고 이게 이뻐하시는 것까지 다 좋거든요. 근데 그 단어 내 애인이의 맞아. 그것만 없이 그냥 내 며느리예요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팔짱 끼라 그러고 그냥 팔짱까지도 그냥 가볍게 낄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친하면은. 근데 그런 행동들보다 일단은 그 단어 때문에 괜히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이거 불편한 거죠. 남들이 오해를 할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왜냐면 진짜 이런 맞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감정이 어떠냐를 맞아요. 기준으로 지금, 판단해야 지금 되는 피해자는 거죠. 여튼 며느리 분이시니까 이분이 기분 나빴다 그러면 아버님이 절대 하면 안 되죠. 일단 시댁과 관계를 좀 멀게 하는 게, 그러니까 자주 방문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것도 바쁘단 그거고, 핑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고부 갈등은 무조건 남편이 잘 중재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다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보다는 애정 표현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애정 표현의 방법이 네, 잘못됐다. 방법이 아니, 나는 네. 그 애정 표현이 좀 더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의 농담이죠. 이거. 그러니까 그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 피하라는 말인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봐 막 이런 게 그런 아니라 건 너 아니고. 그러니까 피해자분이 기분이 나쁠 네. 테니까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그죠. 소리인 그것도 거죠.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는 건 아니고. 싫으면 성추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솔직히 시아버지가 너무 과하니까 장난이. 나중에 시아버지 아들한테 아니 노래 뭐 부르는 거야. 이뻐하는 방법이야 뭐 우리 막 새아가 왔어 해서 막 이것저것 챙겨주고 어디 가도 우리 새아가 이쁘지 막 이렇게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데 왜 내 애인이야 발짱 껴 막 이러고 이건 좀 어른은
자기보다 손 아랫사람 이뻐할 거면은 그냥 지갑 여는 게 최고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 진짜로 그 사람한테 그 마음을 얻고 싶으면 지갑을 열어야지 무슨 애인거리고 있어. 지갑 열면 땡. 그러니까 딱 그 나이 때 농담이잖아요, 이게. 그 나이 때. 근데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건데 그 저희와 그 저희 세대와 윗세대 간의 이 가장 큰 괴리감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른들의 문화에서는 뭐 요새 젊은이들도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지만 워낙 그런 여자 있는 술집이라던가 보도라던가 그러니까 워낙 많으니까 이런 농담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성적인 거야. 그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렇지도 거야.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거 딱 사연 듣자마자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저희 아빠가 이제 계실 때 아빠가 그 운전하는 회사에서 이제 그 막 직책이가 이로 직책이라고 하니까 좀 뭐 되게 웃겨 보이지만 그런 대단한 건 아닌데 여튼 회사에서 막 이제 뭐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연말에 그 뭐지? 다 같이 가족 모여가지고 회식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저희 엄마가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아빠는 여튼간에 젊은 제가 따라가는데 제가 몇 혼자 살 때? 따라가니까 저 한 24, 5살 때. 어쨌든 성인. 예, 성인 때. 근데 이제 아빠가 거기에서 어차피 누구나 다 딸인 걸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내 애인이야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딱 그때 그거를 느낀 거야. 아빠를 이해하면서도 아빠가 싫은 감정 있잖아요. 이 어른들 사이에서의 농담이라는 건 아는데 나는 기분 나쁘지만 거기서 내가 기분 나쁜 티를 낼 순 없어. 네. 근데 그때 그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뭐 시아버님이 어떻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 때에서는 그냥 뭐 할 수 있는 농담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이 사연을 그 아버님이 들으실 일은 없겠지만 들으신다면 굉장히 이게 듣는 사람으로서는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 감정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네. 때 그냥 내 애인이야 하고 수습을 한다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또 제가 봤을 때 신체 접촉으로 이어진다면 아, 그리고 그리고 이거 그거는 진짜 그럼 남편이 나서야지. 애인이에요 쓰레기고요. 하고서 아니 팔짱 끼라고 막 그런다면서요. 네. 아이, 내가 근데 너를 그것까지는 갖겠어 아니고. 뺏겠어. 왜 그 정도까지 여기서 이거를 그냥 얘가 그 오호님이 계속 묵인하고 넘어간다면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는 저는 거라고 여기까지도 생각해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팔짱까지는 뭐 팔짱이 어떻게 돼 또 점점점 어떻게 될 점점 수도 과해질 거야. 과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아, 술 좀 들어가 봐. 어떻게 될지 몰라. 아, 진짜 술 먹었을 때 실수 안 하나 그러니까 진짜? 술 마실 때 며느리 찾기 시작하면은 아 그때부터는 그거는 진짜 깽판 쳐야죠. 깽판 아니, 쳐야죠.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게 남편 역할인 거예요. 그렇게 술 먹을 때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걸 며느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요. 저렴한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 미쳤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 잠깐 진짜 확실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그냥 빡치냐 그러지?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 덜 떨어진 거 진짜 같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미리 이럴 때일수록 더 그러니까 이 오호분이나 아니면 남편이 좀 도와가지고 약간 철벽을 좀 쳐놔야지. 아 그래 내가 이런 장난이 과했나 보다 하고서 안 하실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더 해주시겠죠 며느리를. 맞아. 돈을 주세요. 시아버님. 근데 어차피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용돈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용돈을 어차피 드려야 되니까 돈을 주세요. 어차피 어차피 그냥 뭐, 이렇게. 저는 순환. 그렇죠 뭐 자꾸 뭘 사달라고 해보세요. 아니 근데 그러면 불편해서 차 부르지 사주세요. 않을까? 뭐 이런 거. 부르지 않을까? 아버님 차 저거 좀 사주세요. 바꿔주세요, 아버님. 뭐 이런 근데 거. 사주고 계속 만나. 아니 먼저 애인이라고 해놓고 누가 이기나 하는 거지. 어, 누가 이기나. 너의 지갑이 이기나 거. 나의 멘탈이 이기나 해보자. 돈이 또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막 재료가야. 네, 그러니까 아, 땅 사주고 막 다 해주는 거. 아, 좀 안타깝지만 뭐 그 시대 그 어른들의 장난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도 걱정이 되는 게 나도 그 나이 때가 됐을 때 나는 그때일까 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장난인데 그 친구들이 문화가 바뀌어서 그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름 갖고 장난친다든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3, 40년 뒤에는 그게 굉장히 수치심으로 느껴갖고 하면 안 되는 장난인데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저럴 수도 그게 있고. 답답한 게 늘 걱정을 하지 말고 늘 어떻게 변하는지 시대의 흐름을 같이 읽어가면 돼요. 아니 그게 왜냐면은 한다고 해도 한다고 해도 안 되겠지만 그치. 물론 부족한 게 있겠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나는 그냥 이대로 따라서 똑같이 변하겠지 이런 생각에 머무는 게 싫다는 거죠. 아 그건 이제 그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스리는. 근데 그건 진짜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학원에 있을 때 20대 초반 여자애들이랑 같이 떡볶이를 먹은 적 있어요. 난 진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들이랑 공감대도 없고 뭐 낄 틈이 없어요. 낄 틈이 없-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며느리 같은 경우 내가 만약에 며느리가 생긴다면은 그건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가족끼리 하는 말은 시대가 지나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대가 지나도 똑같은데 나는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농담을 한 게 그 사람들 문화에서는 아주 네. 쓰레기 같은. 아주 쓰레기 같은 농담일 저 수가 같은 있다는 경우는 방금 바른 거 이런 거. 어떤 걸 느꼈냐면 요즘 애들이 야, 형이 오빠가 이런 말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도 그거 싫어했는데. 맨스플레인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좀 원래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야 근데 오빠는 말이야, 야, 좀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게 굉장히 애들한테는 그거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고 형이 이러면은 이제 또 예. 바꾸세요.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현대 우리보다 위에 있는 기성세대 분들은 약간 이런 농담이나 짓궂은 장난들을 많이 치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안 그런 분도 훨씬 많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웃어 넘기든가. 일단 저는 엄마랑 그 세대 간의 간극을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이거랑은 좀 다른데요. 이건 개인적 취향이라서 뭐 듣는 분들이 공감하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 저희 세대에서 그 박정희 정권의 평가가 되게 안 좋은 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가치관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아마 저랑 그 비슷하게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우린 공감하실 80년대 텐데, 생이니까요. 예, 80년대생이니까 왜 그거 밝혀요? 교과서에서 그 민주항쟁이라던가 이런 걸 다뤄가지고 독재 정권이 여튼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관점에서 박정희를 안 좋게 교육을 받은 세대인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과 과정이. 근데 저희 엄마 세대만 하더라도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좋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나라를 사람을 세운 사람처럼 완전. 죽였어도 여튼간에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살던 네. 나라에서 고속도로가 뚫리고 갑자기 이게 발전하고 그래서 엄마가 박근혜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박정희는 좋아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10년을 싸웠거든요, 엄마랑. 그 얘기로. 근데 어렸을 때는 엄마를 이겨먹고 엄마를 가르치는 게 이기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온갖 자료들 프린팅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제가 했어요? 편집해가지고 가져가서 브리핑하면서 야, 설명하면서 왜 나쁜지를 진짜 설명해도 열정적이다. 예, 엄마는 공감을 못했어요, 그거에. 근데 그런 사람은 네.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내 생각을 강요할 때 오히려 더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이 많은 세대에 저도 요새를 느끼는데 누구나 다 그래요. 사실 사람은 나보다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 나는 일하는데 너의 경험이 틀렸어라고 부정당하는 순간 일단 방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렇죠. 경험에 근거한 그러니까 그게 것을. 왜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거냐면은 음. 어쨌든 어머님은 그 시절에 되게 좋게 맞아요. 긍정적인 기억을 맞아요. 갖고 사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딸이 그건 엄마가 좋은 게 틀린 아니야. 거야. 그러면은 내가 좋았던 기억들을 네. 다 부정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맞아요. 네. 엄마 그걸 부정할 수가 스스로를 없어요. 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못 내가 받아들이는 여태까지 거지. 살아온 20, 30대를 다 부정하라고 네. 하는 건데 난 맞아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거를 약간 언젠가부터 이해를 하기 시작했냐면 27대인가 28살쯤 때부터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정도 나이가 되니까 내 사람이 언니 내지는 누나 그거 아니야 틀렸어 라고 하는 순간 발끈하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말도 안 되는데 나중에 찾으면 진짜 틀린 거야 제가. 아 나도 틀렸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랑 대화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거든요. 토론을 그러니까 옛날엔 토론이 아니라 비난이었다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서 이제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너의 생각을 존중해로 바뀌셨어요. 근데 아직 제 동생 엄마랑 싸워요 그걸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만약에 똑같은 박정희 문제라면 저는 네. 그 사람이 해서 괜찮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하지만 방법이 나빴다. 다른 뭐 안 좋은 수단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나쁜 사람이거나 아예 좋은 사람은 없듯이. 하지만 나쁜 점까지 얘가- 미화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건 안 좋은 된다고 점까지도 해야죠. 나쁜 점 때문에 안 좋았던 거야. 뭐 나중에 차라리 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더 평화적인 방법 잘 됐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역사란 건 가정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는 업적은 인정해주되 그 사람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저는 근데 그 업적 인정 여기 대화가 좀 깊어져서 아니야, 죄송한데 자르셔도 돼요. 아니야. 이 업적 인정에 대해서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늘 고민이었던 게 사실 그렇게 따지면 히틀러도 좋은 점 많아요. 맞아요. 예. 그거는 다 장단점이 있는 히틀러도 거. 장점이 있는 사람이 왜냐면 여튼 나라를 살렸으니까 그 사람도 칭찬할 거 박정희도 진짜 똑같은 해야죠.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평가가 왜 박정희는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어. 근데 히틀러는 완전 아. 이 새끼 나쁜 새끼라고 이게 평가받는 잣대가 싫었어요. 물론 목숨의 값어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히틀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맞아요. 죽였고 일단은 그건 인종 차별이었던 거죠. 근데 박정희는 인종 차별은 아니었잖아요. 대신 지역 차별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지역 차별을 네. 만든 건 김대중이잖아요, 원래. 김대중이 먼저 우리 호남끼리 뭉쳐야 됩니다를 아니에요. 외쳤기 때문이라고 에이, 그건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왕건을 갖다 돼. 왕건. 갈라치기 한 거는 네. 아예 왕건까지 가요. 아 이제 자기 유리한 분야로 끌고 왔어 지금. 유리한 쪽으로 끌고 왔어. 이거도 안 되겠으니까 누웠어. 저는 목숨의 값어치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라서 사실 히틀러나 박정희나 저한테 똑같이 독재 때문에 사람을 죽였던 나쁜 새끼들인데 이걸 엄마한테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설명할 때 엄마는 히틀러 나쁜 거 동의해요. 근데 박정희 나쁜 거에 동의하지. 근데 왜 그 시대에는 거지. 사람이 죽을 만큼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그걸 살려냈으니까는 내 목숨을 살려냈다 아, 맞아요. 이렇게 네, 엄마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감정이입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예,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분명히 우리는 그 경험이 없으니까는 사람을 맞아요. 죽였어 이게 맞아요. 나쁜 거야 맞아요. 이렇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입장 차이라서 근데 진짜 틀렸다고 원래 대화 방법에도 누군가가 그래 너가 서로 다른 거지라고 말해야 되는데 틀렸다고 말하면 맞아요. 그 근데 아직도 늘 고민이에요. 나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들한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내 자신이 싫어요. 네. 저는 송이 지금 말한 부모님 설득하는 네. 그 나이대가 저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음. 저는 그걸 되게 살면서 뜨거웠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대 중반에 좀 심각하게 뜨거웠는데 이게 차라리 그때가 좋았던 게 뭐냐면 지금 되게 회수분자 같아졌어요. 아 맞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내 말도 맞고 뭐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내 좋은 게 좋은 거야. 아 지금 이 나이 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나 봐. 아 이게 왜냐하면 왜 그렇게 아니에요 되냐면 이 나이 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회사 안에서도 이게 이게 색깔이 분명하게 그러니까 나눠져요. 이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그 뜨거웠던 순간이 학교 다닐 때였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내 회사 다닐 때 회사 다니면서 첫 번째 좌우명이 뭐냐면 적을 만들지 말자예요. 적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 생각도 맞아야 되고 내 생각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생각이면 내 생각을 표출하지 말아야 되고. 맞아요. 아니 근데 뭐 그래요. 세대 간의 이거 간극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여자 입장에서 하고 싶진 않지만 왜 이제 추행 같은 성범죄도 피해자 입장에서 다뤄야 된다고 늘 얘기를 그럼요. 하잖아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으면 피해자가 그쵸. 정말 잘못한 느꼈으면 죄가 맞다에 대해서 정말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아버지가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일만큼에 있어서는 그냥 저는 표현 그렇게-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건 정말 네. 동의. 고치셔야 되는 것도 정말 동의인데 근데 이제 나쁜 그냥- 사람 같진 않고 그냥 표현 방법인 게 저는 이거 하면서 딱 떠올랐던 게 왜 시골 가면 할머니들이 우리 손자 얼마나 컸는지 만져보자 아유, 이런 그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요즘도 그런 분들 아니 요즘은 없죠. 없죠. 근데 전 그게- 있었죠. 아니 요즘에 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동생분이신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꽃을 만지려고 막 도망 다니고 몇 살 때까지? 잡혀 초등학교 그러니까 또 맞다 그리고 제 친구네 아버지는 놀러 가면 일단 한번 무조건 만지게 해줘야 했어요. 연기 왔어? 예, 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린애들도 다 범죄도시야? 수치심 느껴요. 맞아 엄청 네. 수치심 느꼈겠지. 어리가 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커서는 능글맞게 그냥 왔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릴 때는 너무 싫잖아. 너무 싫은데 재혼하지 마. 이렇게 어릴 땐 너무 싫은데 잡혀가지고 이거 아니야 이거. 또 어른이 얼마나 힘이 세요. 약간 싫다고 그런데 막 진짜 막 하니까 진짜 나 뭐지? 그러니까 이것도 네. 세대의 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문화가 네, 그때는 표현 그러니까. 방식과 네, 우리의 그쵸. 그거랑 방식 근데 이제 차이가 어쩌면 또 나서. 우리까지는 또 뭐냐면 그러니까 또 어릴 때 그러니까 추억하면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야, 우리 때 이걸 어른들이 우리가 그런 거 똑같이 놀았어. 어린애들한테 하면 완전 어린애들 네. 개쓰레기 볼 거예요. 그죠. 미쳤나 봐. 세상이 변한 맞아요, 거죠. 맞아요. 감옥까지 네. 철컹철컹이지. 네, 맞아. 그쵸. 음. 특히 미국 가서 하면은 아, 총 맞지. 이런 바로 죽죠. 이런 것도 있어요? 윗사람들이 그냥 친근함에 하는 표현인데 싫은 거? 이 또 사람이 있나? 친근한 표현인데 하기 싫은 거. 저는 제가 남자들한테 했던 게 있었어요. 군대 때. 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몸 만지는 것도 싫고 저도 남 잘 안 만지는 편이거든요. 네. 저는 그냥 만져도 어깨 음. 아니면 포옹 정도가 끝인데 군대 때 이상하게 그냥 애들이 이렇게 가면 지나가면 엉덩이 이렇게 한번 치는 거야. 그래 맞아 나도 그 아. 얘기 하려고 그랬어. 왜 어릴 때는 애기들 엉덩이 한번 이렇게 때리잖아 어른들이. 어우 이쁘다 이렇게 하잖아. 어우 이쁘다 이거 이런 그것도 거야. 나는 싫어. 근데 물론 얘들이 그러니까 싫어한다고 티 내지는 않았지만 싫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그래 군인이니까 친하니까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랬었는데 뭐 그렇다고 막 이런 건 아니야. 전 그런 선이 아니 있었어요. 손동작 뭐야? 아, 이러진 않았어. 그거는 아 이거 근데 모르니까 설명해. 아니, 왜 아, 잼잼을 해요? 잼잼. 쪼물딱 하지 왜 잼잼을 왜요?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친 거잖아. 아, 빠빠 뭐 지나가. 헌혈해? 헌혈?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혈압 버스 안에서 좁으니까 지나가잖아. 그럼 막 민기적 빨리 가 하면서 막 이렇게 때리거나 이런 건 있었지. 아니 저는 저 군대 있을 때 선임이 이렇게 만졌어요? 아니, 왜냐면은 몰라 난 그때는 좀 그랬나 봐요. 대대에서 제 힙이 유명했대요.
오늘 왜 이렇게 엉짱, TMI가 엉짱. 진짜 듣고 싶잖아. 그래갖고 눈 씻고 가고 귀 씻고 가야 돼 오늘 퇴근할 때.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나이 들어서 안 그런데 예전에 작가 일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플랜카드 네. 같은 네. 거 무슨 예를 들어서 해가 바뀌어갖고 2017년 잘해봅시다라고 이제 플랜카드를 붙이잖아요. 가로로 된 거 긴 거. 예. 그걸 이제 왼쪽에다 고정을 시켜놓고 오른쪽에 이제 제가 책상을 밟고 올라가고 이렇게 수평을 이제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저기 이제 수평 맞나 좀 봐주세요 하는데 애들이 수평 맞는 건 안 보고 다 내 엉덩이만 보고 있는 거야. 엉덩이로 사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인. 그 우월함에 빠져서 어딜 보냐고 막 그랬는데 근데 사실 그때 겨울이어서 그 타이즈를 안에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도톰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아니 왜 이렇게 TMI 진짜 너무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을 계속 알고 있어. 진짜 엉덩이 쳐다보게 네. 되면 어떡하지? 아 너무 싫어. 어쨌든 근데 이제 선임이 그거 유명하다 그래갖고 계속 이제 쫌딱거리는 선임이 있어. 자 오늘 그러면은 오우님의 사연을 듣고서 우리 한마디씩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타개할 수 있을지. 저는 남편을 조지세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남편이 아니 그 남편 옆에 탁 붙어 있으면은 아니 남편이 아니, 방관하고 남편이- 있다니까요. 남편이 뭐 좀- 너 이뻐하는 건데 뭐 어떠냐고 이러면서 그냥 그 시대에 같이 머물러서 아니 그러니까 살아왔나 딱 붙어 봐. 있으면은 아버님 옆에 좀 가 있어 이러진 않을 거예요 남편이 그래도.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러면 미친 새끼고. 아버님한테 좀 해봐 막 이러면서 옛날 아빠들 봐봐요. 더 막 이렇게 애 낳으면 해결될 것 같아. 애 안고 애를 있는데 이뻐해서? 어떻게 애를 그랬다 더 이상하게 바라보면 어떡해. 아니면 우리 애 엄마입니다. 우리 애입니다. 우리 막둥이야 막둥이. 그 맞아, 남편은 늦둥이, 마누라 뺏기고 늦둥이. 자식 뺏기고 지금. 아빠 닮았죠? 아니 그게 이제 아니다. 재혼으로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돼 진짜. 병 잘라야 돼. 더러워. 계속 아버님 입에 달고 사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게 진짜 어디 가서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 세기를 박아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가서 이제 남편을 조지세요. 외국인 씨. 뭐 말씀하셨어요? 했지. 뭐라고요? 옆에 딱 붙어 있으라고. 아, 언제 얘기해서? 아까 언제? 저희 얘기할 때 맞장구 치면서 자기 얘기 이렇게 살짝 얹었어요. 이렇게. 딱 붙어 있으라고. 야 피처링이네. 지대 피처링 잘했네. 아까 우리가 잠깐 떴는데 뭐 저도 뭐 송이나 아니면 스리 씨처럼 똑같은 생각이죠. 근데 스리 씨랑 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진짜 아버님 하면서 이건 내가 하는 거고 두 번째 남편에게도 도움을 청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남편이 이걸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우님이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불금. 아 나 불금 없는데. 퇴근. 한 시간에?